정말 놀라워요. 우리 인간들은 아주 예외적인 생명체죠. 우리의 몸은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극한의 온도, 심지어 몇 주간 음식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 생존 실화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 거예요. 혹독하게 추운 북극 섬에서 실현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서 2년을 보낸 젊은 여성 에이다 블랙잭의 이야기랍니다. 1921년 23살의 에이다 블랙잭은 4명의 남자와 빅이라는 이름의 암컷 고양이와 함께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극섬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요? 이 작고 연약한 여자에게 세상은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이누피아트인 에이다는 1898년 알래스카에서 태어나 감리교 선교사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에이다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했고 요리, 바느질, 청소와 같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주된 책임이었던 집안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에이다에게 야생에서 사냥하는 법이나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런 생존 기술은 만약 에이다가 고향 부족과 함께 자랐다면 배웠을 기술이었어요. 에이다는 동네에서 개 썰매를 모는 사람인 잭 블랙과 결혼할 당시 16살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결혼은 불쌍한 소녀에게 절망만 안겨주었어요. 이 부부는 3 자녀 중 2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에이다의 남편은 잔인하고 공격적인 남자였죠. 결국 1921년에 그는 에이다와 5살 난 아들을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에이다는 지친 아이를 등에 업고 노움까지 64km를 걸어야 했어요. 그러나 에이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이다의 아들 베넷은 결핵에 걸렸지만 아들을 치료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지역 고아원에 맡기고 아들을 다시 집에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 행운의 여신이 에이다에게 미소를 지었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다는 웬글섬으로 향하는 원정대에 대해 들었습니다. 북극 탐험가 빌잘무르 스테판슨이 이끄는 이 원정대는 캠프를 유지하고 요리할 줄 알고 또 영어를 아는 알래스카 원주민 재봉사가 필요했어요. 에이다가 이 자리에 딱 맞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에이다가 이 제의에 동의했을 때 겉보기엔 잘 조직된 원정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웬글섬은 알래스카 해안에서 402km, 시베리아 북쪽으로 대략 161km 떨어져 있어요. 거의 1년 내내 섬 주변의 바다는 얼어있고 배로 지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두꺼운 안개가 섬의 해안을 뒤덮는 곳이죠. 그래서 캐나다인 빌잘무르 스테판슨이 이 임무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을 때 캐나다는 이 죽음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험가는 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고 섬이 영국령이 되도록 주장하기로 했죠. 그는 남자 4명, 고양이 1마리, 그리고 우리의 작은 에이다를 태우고 겨우 6개월 분의 물자와 다음 해에 더 많은 식량과 다른 물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탐험가는 직접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다 블랙잭은 웬글섬에 2년 동안 발이 묶이게 되었는데 이 시간은 무인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시간이죠. 처음에는 원정대에 다른 알래스카 원주민이 있을 거라고 에이다와 약속되어 있었지만 배가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에스키모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이다는 어린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야 할 돈이 필요했고 원정 참가의 대가로 제시된 월급은 한 달에 6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젊은 엄마에겐 엄청난 액수였죠. 에이다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1921년 9월 9일에 배는 에이다를 태우고 항구를 떠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착해서 캠프를 조직하고 보급품을 실은 배가 도착할 때까지 육지에서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인생사가 그렇듯이 계획대로 되진 않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스테판슨이 약속한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름이 오고 갔는데 여전히 배가 올 기미가 안 보였죠. 일행이 섬에 갖고 온 음식 중 일부는 상했고 나머지는 다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섬으로 가는 통로가 얼어 뚫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 물자를 실은 배가 너무 늦어 다시 회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거의 다 떨어졌고 결정적으로 섬에는 사냥감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캠프 주변 3km에 걸쳐 목재를 모두 사용해서 이전한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1월에 원정대의 한 멤버인 노른 나이트는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나머지 남자들이 음식을 찾기 위해 캠프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에이다는 그들을 위해 도구, 지질 장비, 딱딱한 빵 9kg, 19리터의 물개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영하 56도에 남자들은 남은 개들을 모두 데리고 떠났죠. 에이다는 병든 팀원을 돌보기 위해서 남겨졌죠. 그 다음날 심한 폭풍이 섬을 덮쳤고 에이다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에이다는 나이트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내 명랑하게 있으면서 그를 계속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캠프를 유지시키고 덫을 확인했고 외출하는 동안 북극곰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몹시 두려워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죠. 1922년 6월에 그는 세상을 떠났고 에이다는 얼어붙은 무인도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어요. 그러나 에이다는 아들에게 돌아가려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의 소총으로 물개를 쏘는 법을 배웠고 물개 가죽으로 신발 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냥을 하고 덫을 확인하고 심지어 표류목과 캔버스 천으로 임시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 상자로 만든 찬장이 있는 창고 텐트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그녀는 탕약과 쌍안경을 보관해 놓았죠. 그리고 침대 위에 총거리를 만들었죠. 이러면 어떤 북극곰도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없죠. 이 젊은 여성은 심지어 탐험대가 갖고 온 사진 장비로 실험할 시간과 흥미까지도 있었죠. 그녀는 캠프 밖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었어요. 1923년 8월 20일에 구조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범선 도널드슨의 선원은 섬에서 만난 에이다가 자신의 환경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다고 언급했죠. 남자들은 이 용감하고 굳센 여자가 혼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어요. 일부 선원들은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이다가 1년 정도는 쉽게 섬에서 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결국 에이다는 집으로 돌아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약속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에이다는 아들과 재회했고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에이다 블랙잭의 이야기는 여전히 가장 인상적인 생존의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가 불행한 섬에 첫 발을 내딛고 2년 후 알래스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 그리고 여자 로빈슨 크루소라고 불렀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원정대가 웸글섬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이 땅은 이미 1916년에 합법적으로 점령한 러시아인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이 차가운 무인도에 있는다면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